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2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해졌느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두 후보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몇 퍼센트 차이, 정말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 간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면 요새 여권은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곡동 땅 의혹, 이거 본질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본질은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본질인데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말 바꾸기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이제 착각이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됐을 때가 노무현 정부냐 이명박 정부냐 이걸 착각해서 노무현 정부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명박 정부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 그 땅 개발 문제가 오세훈 전 시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뭐가 개발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또 이렇게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처가 이 땅이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보상을 받았다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상지구 내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 처가 땅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서 처가 땅의 땅값을 올렸다. 이러면 이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본질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보상지구 내에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상지구 내에다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직전에 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사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숟가락을 좀 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전제가 이런 겁니다. 내곡동 땅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언이 나올 경우에,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로운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몰릴 경우에는 선거에서 질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 근데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박영선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물론 무투표 당선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빼놓고서도 굉장히 많은 후보가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경영 후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여러 후보들도 나와 있더군요.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여하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결점 상태인 본인을 지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사라지는 후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시작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면접조사 여전히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부분,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KBS하고 MBC하고 SBS가 요 세 군데 지상파 3사가 합동으로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 이 세 군데에 또 합동으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조사한 것은 지난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조사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조사 방법은 뭐냐면 100% 휴대전화, 그 다음에 면접조사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 바로 지금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합의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두 가지를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도도 조사하고 경쟁력도 조사하고. 근데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합의한 것은 1600 샘플씩 해서 한 회사, 두 회사한테 의뢰를 했고요. 한 회사가
경쟁력 조사로 800명, 적합도 조사로 800명, 그리고 다른 회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방식대로 해서 지금 이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 이 세 개 회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회사에서 조사한 방식과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했던 방식 간에 다른 거는 뭐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단 하나. 여기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한 것이죠. 아마 그래서 조사가 일찍 끝났을 겁니다. 왜냐면 주말에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조사가 좀 일찍 끝나죠. 왜냐면 샘플을 일찍 채울 테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하는 이 면접조사는 주말이 아니고 오늘 내일입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정말 한 회사에서 1600 샘플을 다 끝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거기는 끝내고 그냥 통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예상컨대 대략 한 이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뭐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끝날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끝날지 내일 오후까지 갈지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전화를 돌려보고 뭐 지역별 배분. 왜냐면 지역별이라는 게 서울도 이게 강남권이냐 뭐 예를 들어서 동남권이냐 서남권이냐 서남권이면 뭐 저쪽에 강서 양천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남권이다 그러면 뭐 서초 뭐 송파 강남 뭐 이런 데가 동남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동부권 중부권 뭐 서부권 이런 식으로 서울을 대개 5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그 5권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쪽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두 후보 간 지지율 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자기가 국회의원 했던 지역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가 강한 곳이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또 거기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 데니까 거기서 혹시 또 역선택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역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왜냐면 이 KBS, MBC, SBS 이 조사에서는 역선택 같은 거는 응답자가 별로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에 진행되는 물론 어느 여론조사 기관인지는 공표를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역선택을 할 가능성 조금은 있죠.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역선택이든 뭐든 간에 여하튼 종합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 다만 주말이냐 아니면 오늘 실제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늘 내일 하니까 이거는 주중이죠. 주말과 주중의 차이가 어떠냐 하는 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조사가 수월하냐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그 반대의 견해도 있긴 있더라고요. 주말에 조사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미 있는 차이는 별로 발견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적합도라는 측면에서는 오세훈이 34.4, 안철수가 3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0.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니까 오세훈이 39, 안철수가 37.3 참 묘하죠. 여기서 이제 뭐 1.7%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앞섰는데 원래 이 경쟁력 적합도 조사를 할 때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이걸 조사했던 것이 이걸 주장했던 것이 안철수 후보 측입니다. 근데 실제 이 조사에서는 주말에 경쟁력으로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오 후보가 약간 앞섰다. 오차범위 내지만 약간 앞섰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변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6.2%까지는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간에 6.2%포인트 차이가 날 가능성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실제 이런 주말 조사에서도 정말 박빙으로 오차범위 내에서도 아주 미세한 차이,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누구로 단일화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조사하는 것 중에서는 바로 이런 적합도와 경쟁력인데,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주말과 주중 조사의 차이, 그게 이제 서로 엇갈린다고 했었죠, 여론조사기관 분석가들도.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정말 뭐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누구도 점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일 후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세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누가 단일 후보가 될 텐데,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오세훈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47.0 대 30.4,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30.4, 무려 16.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45.9 대 29.9, 그래서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단일 후보가 되든 간에 16%포인트 이상 차이로 야권이 이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죠. 자,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지금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대개 16%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2010년 오세훈 한명숙 이때의 결과를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15%포인트 정도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가 아니죠, 한명숙 후보를 이겼는데, 실제 투표를 딱 하고 나니까 0.7%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겨서 서울시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를 보니까 뭐 민주당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궐선거고 4월 7일은 어차피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선거가 될 것이다. 조직선거가 되면 조직을 많이 동원한 데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5% 안팎 정도의 지지율은요, 지금 여기서 지지율은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아마 민주당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5% 정도 밀린다 할지라도 조직을 동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그러면 5%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는다. 그 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16%포인트면 조직 총동원령 가지고 과연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도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게 설령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되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야권도 뭐 조직이라는 거야.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측은 조직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조직이 뭐 민주당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직이 꽤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어차피 조직 총동원령을 내리고 해서 이번 투표율이 아마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빠르면 내일 저녁쯤에 단일 후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이게 결국은 서울에서 바람을 누가 타느냐, 뭐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 당연히 있죠. 투표율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45% 뭐지 이 정도 예상하는 모양이던데, 아마도 50%가 넘는다, 뭐 이 정도가 된다면 야권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건 바람이 먹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합의한 대로 조사를 주말에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가 지금 들어간 마당에 뭐 약간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3자 대결도 조사를 했더군요.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 30.2, 박영선 27.3, 안철수 24.0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나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지지층이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자 대결로 할 때는 박영선 후보가 이길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 조직 총동원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던데 거기에 보면 박형준 38.5, 그 다음에 김영춘 26.7, 그 다음에 없다와 모르겠다가 32.5입니다. 이러면 여기에도 없다 모르겠다가 과거에 비해서 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약간 유동적인 상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면 박형준, 김영춘 후보 간에 아마 지지율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